밸런스 게임 김동식. 김동식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다. 총 22편의 단편 소설들이 담겨있다.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읽고 나면 마지막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단편들이 김동식 작가님의 특징이다.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돈 나오는 버튼을 누를 것인가? 이 나라의 부모는 일찌감치 아이에게 교육을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일에 찬성하고 부정한 일에 반대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는다. 김나무도 그렇게 부모님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김나무는 정의감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성품으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19살이 된 어느 날 김나무는 정신을 잃고 낯선 공간에서 깨어났다. 깨어난 그에게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다가오더니 벤치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라고 했다. 여자가 안내한 줄 끝으로 가니 그곳에는 긴 복도식 공간으로 벽을 따라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의자의 끝쪽에 있는 단 하나의 문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김나무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다. 그리고 길게 늘어서 있던 대기자들이 빠르게 줄어들어 김나무가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명의 노인이 책상을 두고 앉아 있었다. 노인의 뒤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에 출구 표시가 붙어 있었다. 노인은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다. 왜 직접 죽이지 않고 남에게 시키냐고 묻자. 노인은 본인들 손으로 죽이는 것은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노인은 결정을 하라고 했다. 버튼을 누르고 100만 원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김나무는 고개를 저으며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돈을 10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말한다. 1000만 원을 받고 버튼을 누를 것을 강요하지만 이번에도 김나무는 거절한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노인이 그를 붙잡고 돈을 올려주겠다며 버튼을 누르면 1억을 주겠다고 말한다. 김나무는 돈이 1억으로 늘어나자 조금은 망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다.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그에게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랍에서 돈을 더 꺼내 책상 위에 올리며 말했다. 돈을 5억으로 올려줄 테니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5억의 돈에 김나무는 갈등을 한다. 고민을 하던 김나무는 고개를 저으며 역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가려고 했다. 나가려는 김나무를 막으며 노인은 책상 아래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더니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가방 안에는 5억이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10억을 줄 테니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정도의 큰 돈이라 김나무는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그에게 노인은 가방 하나를 더 꺼내 열어 보여주었다. 가방에는 10억이 들어있었고 총 20억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망설이던 김나무는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 20억을 담은 가방들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운동장이었고 그곳은 운동회처럼 학생들과 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김나무의 곁으로 그의 부모님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얼마를 받아왔냐고 물었다. 20억이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김나무의 아버지는 조금만 더 버티고 100억을 받아오지 못했다며 그를 나무랐다. 그때 김나무는 주변에 있던 가족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 부모들은 그날을 위해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겨우 100만 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나무라는 부모가 있었고 1000만 원의 버튼을 눌렀다고 화를 내는 부모들도 있었다. 김나무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이게 대체 뭐냐고 부모님께 물으니 부모님은 이것이 국가복지 시스템이라고 답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이었다. 가정교육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의 행동은 가르치는 내용대로 도덕적일까?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죽은 딸이 살아있다는 메일. 16년 전 어린 딸을 화재로 잃은 홍혜화에게 얼마 전 이상한 이메일이 들어왔다.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16년 전에 죽은 아이는 자신이 바꿔 치기를 해놓은 아이였고 진짜 홍혜화의 딸은 자신이 데려와 키우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녀가 그런 일을 벌인 이유는 무식한 본인에게서는 똑똑한 아이가 나올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냈다. 홍혜화는 그 이메일에 회신을 할 수가 없었다.
상대방은 홍혜화가 이메일을 읽고 나면 계정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회신도 하기 어려웠다. 그녀에게서 오는 이메일에는 데려간 아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똑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 아이 때문에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아이는 학교를 자퇴까지 했다고 한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왕따를 주도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심지어 자신의 지갑에도 손을 댔다고 했다. 아이는 이제 19살이라고 했다. 그리고 혹시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온 그녀의 이메일에는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살인을 저지른 딸이라도 받아줄 수 있냐고 메일에 질문을 해놓았다. 그리고 또 다시 온 이메일에는 범인은 새로운 아이를 납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인은 홍혜화에게 그래도 되는지 의견을 물었다. 고민을 하던 홍혜화는 범인이 원하는 답으로 그렇게 하라고 회신을 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홍혜화는 뉴스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다. 공치열 박사 부부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의 식구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그 뉴스를 보고 충격에 몸을 떨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16년 전에 납치되었던 그 딸이 서 있었다. 홍혜화는 그 아이가 자신의 딸임을 직감했다. 집 안으로 들인 그 딸 아이는 울면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바로 납치범의 아기를 죽였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자신의 딸을 살인자로 만들어야 자신을 신고할 수 없다는 걸 범인은 알고 있었다. 사라져라. 김나무 작가는 친구인 정재준의 덕을 크게 보고 있다. 정재준은 김나무의 30년 지기 친구로 그는 유수의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인기 작가였다. 그런 정재준의 주도로 김나무의 새 책 사라져라의 대형 서점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 행사에서 정재준은 친구 김나무의 신작 사라져라의 홍보를 돕고 있었다. 행사에 온 사람들은 단연 정재준의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 그래서 김나무의 사인에는 30초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책의 사인을 받으면 보통 책을 구입한 사람의 이름과 작가의 사인을 적고 원하는 문장을 적어주는 것이 보통이다. 김나무에게 책을 내밀은 한 여자는 책에 뭐라고 써드리면 되냐고 묻자 사라져라라고 써달라고 했다. 김나무는 요구받은 대로 사라져라라고 쳤고 앞을 보니 방금 사인을 요구했던 도은숙이라는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도 그 여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김나무는 당황한다. 두 번째 사인회가 열렸고 그의 앞에 친구 사이로 보이는 두 여자가 대화를 하며 그에게 책을 내밀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은석이었고 책에 사라져라라고 써달라고 했다. 김나무가 그렇게 써놓고 앞을 보니 이번에도 그 여자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유은석이라는 친구분이 어디로 갔는지 묻자 친구로 보이는 여자는 그게 누구냐며 자신은 혼자 왔다고 그에게 답한다. 이런 일이 두 번째 벌어지자 김나무는 자신의 책에 사라져라라고 쓰면 사인을 받은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무시하던 출판사의 마케터가 책에 사인을 요청하자 그는 책의 마케터의 이름과 함께 사라져라라고 써주었고 그러자 그 직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출판사의 마케터에 대해 묻자 그들은 그런 직원이 없다고 답한다. 자신의 책의 이름과 함께 사라져라라는 문장을 적으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마저 사라져 버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초능력이 생겼으니 그는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정재준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3세로 인쇄한 책을 들고 정재준을 찾아간다. 그리고 정재준이 새로 쓴 소설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소설을 다 읽은 후 자신의 책에 정재준의 이름을 적고 사라져라라고 적으니 정재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렇게 정재준을 없애버리기 전에 정재준이 상을 받은 책들을 열심히 외웠다. 출판사에 자신이 필사해둔 정재준의 책을 보냈다. 출판사에선 원고를 읽고 최고라며 칭찬을 해주었고 기분이 좋아진 그는 딸 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딸의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당황한 그는 아내 홍혜화에게 전화를 걸어 딸 진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아내는 둘 사이에 무슨 딸이 있냐며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한다. 그리고 김나무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기절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다음날 병원에서 눈을 뜨니 아내가 깨어난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러나 김나무는 모든 걸 깨달아 버렸다. 딸 진주가 사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음을. 우화 같기도 하고 기담 같기도 하고 미스터리 같기도 한 다양한 단편들이 담겨있는 재미있는 책이다. 재미있게 읽고 나면 다양한 생각들이 머리에 피어나는 느낌이 든다.